예, 제2차 대학혁신 지원 사업 자율혁신 계획의 주요 이 과제 및 사업과 대표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이 발표를 들으시면서 좀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사업에 대한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부터는 이런 대학혁신 지원 사업 자율혁신 계획에 대한 질의응답 및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궁금하시거나 논의가 더 필요하신 부분은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질의응답과 토론 진행은 저희 곽채기 교무청에서 진행해 주실 거고요. 이 단상을 좀 정리한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선은 이경재 차장님과 답변하실 분들은 좀 단상으로 좀 올라가시고요. 교무청장께 좀 마이크 전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교무부총장 소임을 맡고 있는 행정학과 곽채기 교수입니다. 오늘이 이제 5번째 맞이하는 동국 미래 교육 포럼입니다만은 그 동안에는 주로 우리가 이제 외부 전문가를 이제 모시고 동국 보면은 이 교육 혁신을 위한 미래 어떤 좌표를 설정하는 이런 논의를 했는데, 오늘은 2단계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자율혁신 계획을 우리 구성원들에게 이제 공유 드리고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을 좀 한번 발휘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아젠다를 공유 드렸습니다. 이 대학혁신 지원 사업은 사실은 이제 매년 한 60억 정도 교육부 예산을 통해서 향후 3개년 동안에 실제로 이행할 우리 대학의 이제 교육혁신 어떠면은 핵심 프로그램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고, 오늘 우리 이경철 차장님이 이제 발제하신 내용 중에 들어있는 이 3개 사업은 그 중에서도 향후 3년간 우리 대학의 교육 혁신을 보면은 미래 방향을 핵심적으로 좌우할 핵심 보면은 프로그램을 소개한 것입니다. 아마 그 중에서도 특히 후반견인 모듈 트랙 전공 교육과정 개편은 이게 완성되는 향후 3년 뒤에는 우리 대학의 이 전공 교육과정 전반을 크게 변화시키는 이런 지금 계획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수님들, 학생, 그리고 또 이 프로그램을 이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는 아마 우리 직원 선생님들 모두가 아마 관심을 갖고 이 방향이 과연 옳은지, 그리고 어떻게 이걸 성공적으로 진행할 것인지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머리를 맞대야 되는 아마 이런 어떤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동국 미래교육 포럼을 이제 계속 지켜보면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오늘 이 지금 주제와 관련해서 기억에 남는 것은 제 3차 동국 미래교육 포럼에서 외부 연사로 오신 분이 이 학력 인구 급격한 감소로 인해서 그동안에는 대학이 학생을 어떻게 보면은 선발하고 선택했다고 한다면은 앞으로는 학생이 대학을 선택하는 이런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 일종의 교육 환경은 패러다임 전환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들 중에서 서울에 있는 유수한 사립대학에서 약 한 10% 정도 학생들이 중도 이탈하고 있습니다. 이미 학생들의 선택이 현실화된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경영대 연구팀이 사실은 머리를 맞대고 우리 학교의 입결 점수 향상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들을 발굴해가지고 우리 본부 보직자와 그다음에 학장님들한테 공유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 학교를 선택하는 고3 학생, 신입생들이 우리 대학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요소, 그다음에 이제 우리 대학에 입학해서 계속 우리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중도 이탈하지 않고 계속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것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이 교육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학은 수도권 대학, 특히 우리가 경쟁하는 대학들과 비교해서 봤을 때 이 교육 인프라 측면에서는 결코 경쟁 대학을 능가할 수 없는 이런 구조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 대학이 학생들을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고 우리 학교 들어온 학생들이 중도 이탈하지 않고 우리 학생으로서 끝까지 남아서 졸업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타 대학보다 좀 더 나은 뭔가 경쟁력 원천을 가져야 되는데 시설과 인프라 측면에서는 이미 뒤져 있는 어떤 상황이고 그건 단기적으로 극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결국 남아있는 경쟁력 원천은 뭐냐? 결국은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해서 동국대학교의 교육과정의 경쟁력을 근원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리고 타 대학보다 훨씬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학생들이 선택하고자 하는, 부러워하는 이런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방법론 문제가 있겠죠. 그게 사실 오늘 자율혁신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어떤 그 프로그램들, 그리고 우리 이승용 처장님이, 김승 처장님이 발표했던 동국 미래 비전 2040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아마 이제 학과나 전공의 장벽을 낮추고, 그다음에 학교의 경계 안팎의 사실은 장벽을 허물어서 학생들의 자기 선택적 교육과정 어떤 선택 기회를 넓혀주는 이런 방식으로 교육과정 운영이 유연화되는 게 아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학에 들어온, 특히 우리 대학에 들어온 많은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은 대학 교육 과정을 거쳐서 성공적으로 사회 진출해서 취업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취업하는 과정에서 우리 화쟁형 인재로 양성된 우리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의 원천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결국은 사회 수요 기반, 산업 수요 기반의 결국은 이 교육 과정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를 묶어서 동국 교육 과정 혁신의 일종의 상징으로 어떻게 보면은 브랜드화한 게 바로 후반견인 교육 과정입니다. 오늘 이제 그 후반견인 교육 과정을 전공 교육 과정 측면에서 어떻게 구현할 거냐 하는 것이 방금 전에 우리 이경철 처장님이 발표했던 후반견인 모듈 트랙형 전공 교육 과정 개편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어떤 그 동국 미래교육 포럼의 큰 어떤 주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고민할 게 뭐냐면은 지금도 같이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전혀 3년 전까지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지금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 작동하고 있는 이 경험을 어떻게 미래지향적인 교육 자산으로 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2학기 때부터 오프라인 수업이 가능해지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2학기 때부터 이제 오프라인 수업이 가능해진 상황이 됐으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경험했던 건 다 이제 잊고 다시 과거에 오프라인 수업 어떤 이 모델로 돌아가는 것이 과연 미래지향적인 선택이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은 모두가 함께 경험할 수 없었던 아주 소중한 지금 교육혁신 어떤 그 기회를 2년 반 같이 우리가 사실은 축적해 온 것입니다. 이걸 생산적으로 미래의 교육과정 개편에 활용해야 됩니다. 이 고민은 우리뿐만 아니라 아마 전 세계 유수 대학들이 모두 다 함께 고민하고 있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올 봄에 하버드 대학에서 미래 교수 학습 태스크포스 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제가 뭐 그 보고서를 얼마 전에 접하게 돼서 출력해서 봤는데요. 우리랑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경험했던 이 온라인 이 학습 경험을 미래지향적인 자산으로 활용해서 교육 콘텐츠 개발과 교수법 혁신을 위한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여러 어떤 그 솔루션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이경철 처장님이 발표했던 자율혁신 계획의 두 개의 꼭지 내용입니다. 바로 개방형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사업과 결국은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입니다. 결국 이 오늘 발표한 이경철 처장님의 발제 내용이 들어있는 세 개의 대학혁신 지역 사업의 이 핵심 사업은 동국 어떤 미래 교육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어떤 핵심적인 개혁 아젠다로 본부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한 아이디어들이 과연 얼만큼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중지를 좀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는 이제 아마 좀 우리 오늘 뭐 이 동국미래교육 포럼의 진행을 좀 역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플로어로 내려갈 거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답변을 할 건데 우리 이경철 소장님이 이미 아시고요. 우리 한송이 연구교수님 그리고 우리 김영윤 연구교수님 이제 아마 여러분들 질문 중에서 우리 처장님이 커버하지 못한 이런 질문이 나오면은 아마 이 두 분 연구교수님이 해주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발표한 내용 중에서 우리 기존의 이클래스는 이제 폐쇄형 어떻게 보면은 이 시스템인데 이것을 개방형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이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 부분 우리 정보처의 문상국 팀장님이 혹시 기술적인 질문이 나오면은 답변을 해주실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육센터의 김영윤 센터장님이 혹시 우리 처장님이 커버 못하는 이런 질문이 나오면은 답변을 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플로어로 내려가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준 교수협의 의장님한테 먼저 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급히 아마 전화 통화하실 일이 있어서 그런지 나가셔서 먼저 오늘 우리가 발표했던 동국미래교육 포럼의 발제 내용, 자율혁신 계획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 우리 학생들을 위한 겁니다. 자, 이 본부에 대학의 이 지금 동국교육혁신이 진짜 학생들을 위한 것인지 학생들 입장에서는 우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좀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불행하게도 올해는 아마 이 총학생회가 구성이 되지를 못해서 비대위 체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비대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리 안현민 우리 학생 대표를 모시고 과연 지금 본부의 구상이 진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학생들을 위한 자기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는 그리고 취업에 도움이 되는 이런 어떤 지금 계획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혹시 마이크를 제가 드릴까요? 자, 먼저 이거 좀 드시죠. 제가 이걸 네, 안녕하세요. 현재 동국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맡고 있는 경제학과 안현민입니다. 개방형 학습 플랫폼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최신 트렌드나 아니면 심화된 전문 지식을 배울 수 있다고 하셨는데 해당 트렌드나 분야, 그 선별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정말로 반영이 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검증도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질문 하나 여러 가지 해도 되나요? 사전 시나리오 가면은 여러 개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여러 개를 먼저 드렸는데 예. 그러면 먼저 한 질문 좀 답변을 좀 누가 해주시겠어요? 자, 그러면 개방형 학습 플랫폼에 대해서는 그 김영윤 선생님께서 그 실무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김영윤 선생님께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연구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김영윤이라고 합니다. 먼저 개방형 학습 플랫폼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학습 플랫폼이 필요한 사회적 배경부터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대는 인공지능과 인터넷의 발전으로 지식의 유효기간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하나의 지식이 유효한 기간이 20세기 초에는 40년 정도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10년 미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시대에서 이 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능동적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또 자기 개발을 끊임없이 하는 그런 인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학은 기존에 있던 폐쇄형 방식의 LMS 대신에 LCMS, 더 나아가서는 LXP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우리 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방향을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러닝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LXP라고 불리우는 학습 경험 플랫폼의 구축입니다. LCMS를 넘어서 LXP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기존에 있던 LMS나 LCMS는 비유를 드리면은 TV 같은 겁니다. 학습자, 이용자는 TV에서 선정된 프로그램밖에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LXP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자나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학습 데이터를 AI나
알고리즘이 추적을 하고 분석을 해서 학습자가 원하는 그리고 이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미리 제공을 해줍니다. 기존에는 학습자가 콘텐츠를 찾았다면 이제는 콘텐츠가 학습자를 찾아가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콘텐츠 개발위원회의 구축 및 운영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신 트렌드라던가 혹은 전공에 대한 심화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는 이것을 운영하는 인력들이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최신 트렌드나 혹은 심화된 전공 지식을 개발하고 또 기획할 수 있는 운영단을 기획을 해서 그리고 또 교수님들 우리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님들의 연구 업적 그리고 또 동시대에 어떤 연구 동향이 있는지를 연구를 해서 우리 대학을 대표하는 고품질 강좌로 개발하는 거 그리고 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세계 유수 학습 플랫폼과의 파트너십 체결입니다. 우리 대학에서도 열심히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하겠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오픈형 플랫폼을 지향하는 이유는 우리 자체 플랫폼 이외에도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학습 플랫폼 예를 들어서 코세라나 혹은 에드엑스, 유다시티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도 제공하는 데에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수 좀 이해가 되셨어요? 네, 어느 정도 이해가 예. 제가 추가적인 질문 하나 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아마 이 오늘 주로 발표는 이제 전공 교육 과정과 관련된 후반기인 교육 프로그램 구축에 관한 계획을 이제 이야기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교양 교육 과정과 관련해서도 접목이 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도 궁금한 사항이 질문이 있다라고 네, 맞습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 좀 한번 해주시죠. 네. 당장 필수 교양, 그러니까 공통 교양 같은 부분만 하더라도 학생들이 이것을 왜 배우는지, 해당 과목에서 무엇을 얻어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의문이 있고 답이 불분명한 수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공 교육 과정뿐만이 아니라 교양 과정에서도 이런 전공 교육 과정 플랫폼 구축안을 좀 적용을 해서 학생들 의견을 반영해서 교양 과목의 커리큘럼을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업으로 가르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리더십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수업에서는 교수법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반영을 해주셔서 교양 과목을 운영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예. 마침 우리 그 답변을 할 수 있는 드라마칼리지 윤재영 학장님이 뒷줄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윤재영 학장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제가 저희 그 교양교육 그 혁신위원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안을 마련해서 지금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이제 그런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전제로 얘기를 드리면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변화시키고 있는 학생 자율 선택권 강화, 그다음에 이렇게 융복합적 그 교양교육 과정 개편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교양 교과목이라고 하는 게 특히 필수 교과목과 일반 교양 선택이 있는데 필수 공통 교양 과목이 지금 학점이 기본적으로 29학점입니다. 29학점 체제라고 하는 것은 29학점을 이렇게 학생들 다 올라내는 거죠. 그 중에서 1학점만 듣지 않아도 졸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로서는 그게 굉장히 반드시 자기 전공 영역과 상관없이 무조건 다 필수 이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학생들이 좀 자율적으로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교과목 개발이 없을까 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많이 냈고 학도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에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교양교육 과정이 이제 기초, 심화, 융합 이런 식으로 지금 트랙을 새로 이렇게 개편하고 있는 중인데 그 융합 안에 학생들이 여러 개 이제 트랙이 열려 있는 것들을 서로 조합을 해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지금 이렇게 두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1학기 때 시범적으로 시행한 그런 제도 중에 하나가 학생들로 하여금 일반 교양 설계, 난 이런 교과목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아이디어 공모를 해가지고 한 3팀 정도, 공대 2팀,
바이오 시스템 대학 한 팀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 강좌를 지금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시상식도 하고 상금도 주고 뭐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걸로 이벤트로 끝나는 거냐 하면 그런 건 아니고 그거를 이제 교수님들 중에서 이 학생들이 신청한 이 과목을 강의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모아서 2학기 때 준비를 해서 2023년도에 강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그것이 잘 되면 앞으로도 계속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서 자율 설계 또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교과목 이렇게 반영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교육 과정에서 다 충족되지 못하는 비교과 활동에서의 인문교양 이렇게 함양이라든가 리더십 함양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질문이신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윤성희 총장님이 이렇게 역점을 둬서 이렇게 개발한 시스템이 좋은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이 드림패스라고 학생들이 일단 입학을 해서 졸업할 때까지 그 드림패스 시스템에 들어가면 다 역량 개발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드림패스 시스템을 가장 잘 운영하고 잘 활용해서 좋은 효과를 보는 학생들을 무슨 이렇게 경진대회 같은 거를 해가지고 뭐 시상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각종 이렇게 특강제도 그다음에 뭐 각종 경진대회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비록 다 돈이 조금씩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충분하게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리더십이라든가 인문교육적 소양이라든가 이런 거를 습득하고 졸업을 할 때 그 드림패스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입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뭐 답변을 충실하게 해주셔서 우리 남현 학생의 궁금증이 많이 아마 해소됐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그 교육과정은 이제 전공 교육과정하고 이제 교양교육과정 이 두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자율혁신 계획에도 이 교양교육과정 개편에 관련된 지금 안이 사실은 담겨 있는데 오늘은 이제 전공 교육과정 중심으로 소개하다 보니까 그분이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자, 사실은 오늘 교육신처가 발표한 후반 견인 모듈 트랙형 이 전공 교육과정 개편은 그야말로 학생 수요 기반, 사회 수요 기반의 새로운 교육과정 편집 운영 방식을 도입해서 그야말로 이제 우리 학교의 교육 경쟁력, 교육과정 경쟁력을 제고하려고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걸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직접 강의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교수님들의 협조가 없으면은 사실은 공연물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을 이걸 대변하고 있는 우리 교수협의회 우리 김준 위원장님을 모시고 의장님을 모시고 우리 교수협의회 입장에서 또 교수님 입장에서 지금 교육신처의 이 지금 계획이 뭐가 허점이 있는지 뭘 좀 보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경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문 전에 한 가지 좀 염려 말씀드리면요. 오늘 발표하시고 제가 뭐 좀 미리 자료해 주셔서 이렇게 보고 생각보다 보고 했는데 용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좀 미흡할 수도 있겠지만은 교수님들이 이게 실행하시는 주체가 교수님들과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연구하시는 건 이럴 수밖에 없는데 이걸 좀 풀어서 좀 알기 쉽게 교수님들 설명을 해야지 교수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걸 실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하나 염려 말씀드리고 질문 내가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학생들에게 선택지가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제도입니다. 근데 대학은 순수 학문의 기초 위에서 이런 융합과 연계 학문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생김으로써 순수 학문 또는 순수 학문을 하려는 학생들이 거꾸로 소외당하는 주객전도의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게 좀 염려스럽습니다. 그 근간이 있어야지 연계와 융합 전공이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걸 실행을 해야 되는데 교수님들이 주도적으로 이 좋은 제도를 우리 과에도 해야겠다라고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시범 사업을 올 가을에 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제도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뭐 장점만 있는 제도는 없죠. 그런데 이 제도를 실행을 6개월 시범 사업을 해서 그거에 대한 평가도 없이 바로 내년에 전 학과로 이거를
전부 다 실행한다는 것은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데 그걸 그렇게 제가 이 학교 온 지 20년 됐는데요. 그렇게 시도해갖고 성공한 사례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 이상의 시범 사업을 좀 갖고 냉철하게 지금 주도하시는 분들 말고 냉철하게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이 이걸 평가를 해서 실제로 이게 장점이 더 많으냐 단점보다 우리 학교에 맞느냐를 평가를 해서 그렇다고 정해지면 그 방향대로 실행하는 게 맞는데 이대로 발표를 하면요 시범 사업은 그냥 뭐 시범 사업에 대한 평가도 없이 바로 한다고 이거 학교 구성원들이 이거를 진짜 하고 싶어 할까라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좀 대비책도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우리 김주 회장님의 사실은 저 걱정이 아마 모든 교수님들의 아마 심정을 대변하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경 처장 확실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안 들으시나요? 자, 저도 제가 일본어학을 전공하고 또 그 안에서 한자음이라는 의문론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뭐 작금의 지금 우리 학교뿐만이 아니라 작금의 그 학문 주류에 대해서는 늘 걱정과 우려를 안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제가 뭐 처장 된 지 이제 2개월밖에 안 되는데 바로 2개월 전까지 지금 교수회장님과 똑같은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학, 문학, 철학, 사학과 같은 뭐 인문학의 뭐 기본이 되는 학문과 또 수학, 물리학, 또 화학과 같이 이학의 기본이 되는 학문은 반드시 어떤 정부의 적극적인 뭐 보호 정책과 또는 또 다른 장려 정책이 있어야만 학문 전체의 어떤 균형적인 발전과 또 미래 사회 더 큰 미래 사회로 도약할 수 있는 튼튼한 그런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뭐 최근에 뭐 대한민국의 발전과 맞물려서 이제 한국이 공학에 엄청난 그런 투자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부 정책과 사회적 어떤 수요도 공학 중심 또는 융복합 중심으로 정책이 펼쳐지고 있으며 지금 최근에 또 윤석열 정부의 기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으로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의 입장에서는 사실 난처하죠. 그런 것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지금 우리가 지금 자율혁신 계획을 통해서 시행하는 뭐 50여억 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크게 추진을 하려는 이러한 사업들도 정부의 정책 보조금에 의한 것이고 정부가 그 정책 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 방향에 부합할 경우에 그것을 평가해서 대학에 그것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동국대학교의 수준에서 순수 학문을 가지고 갈 것이냐 그것을 최소화하고 갈 것이냐를 사실 솔직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그럴 시기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제자를 가르칠 때 지금까지 훌륭한 일본 어학자 내 다음을 잇는 또는 적어도 사회에 나가서 기본적으로 그런 소양을 가진 그런 학생을 키우려고 해왔었지. 내 제자가 사회 진출해서 일본 관련 기업에 취업이 잘 되고 하거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아주 최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인문학을 하는 뭐 인문학과 또 지금 이학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문학을 하는 분들이 지금 저도 논문을 많이 쓰는 교수에 속합니다만 처장님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예. 좀
요약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제가 너무 그래서 인문학을 연구하는 그러니까 순수 학문을 연구하는 교수들 스스로 어떤 연대를 하거나 이제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연대를 하거나 그런 연구 단체가 세계와 연대해서 어떤 흐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정치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단지 혁신처장이나 또는 우리 학교 총장님이 그런 것을 지킬 수 있는 위치가 아직 못 된다. 그렇게 지금 현상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건데 지금 일정 계획이 나와 있고 이게 이제 교육부에 제출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 지금 이제 역시 교수회장님이시니까 교권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 교육이 100년지 대계인데 그것을 그 3년 안에 뭐 1년에 계획 세우고 2년째 바로 시행하고 3년 안에 그렇게 다 하면은 엄청난 문제를 초래하실 수 있지 않냐. 당연히 그렇게 걱정하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계획을 추진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이것이 2022년 올해부터 2, 3, 4, 3년 내에 이것을 우리가 추진한다라는 그런 자율혁신 계획안을 내서 그것을 교육부에서 우리가 승인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그 추진 일정에 일단 따라서 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는 대학의 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뭐 국내 탑3 글로벌 50위를 목표로 하는 지금 작금의 현 상황에서 우리가 시기를 늦출 수 없다.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물론 꼼꼼하게 차분하게 챙겨서 천천히 추진해도 되지만 시기적 적절성이라는 게 있어서 지금 빨리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 그런 급한 시기다. 지금 당장이라도 혁신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하여간 뭐 그 부분은 앞으로 이제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 아마 서로 우리 구성원들과 협의를 해서 이게 결국은 너무 성급하게 추진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계속 신중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아마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굉장히 그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성원들에게 이제 큰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아젠다들을 가지고 오늘 포럼을 개최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끝장 토론이라도 뭐 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다 듣고 싶습니다만은 지금 원래 우리가 약속했던 시간이 5시까지고 거의 지금 시간이 종료돼야 되는 이런 그 상황에 몰렸습니다. 근데 어쨌든간에 그래도 오늘 포럼 이 무게에 비춰봐서 조금이라도 좀 더 의견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5시 10분 전후로 한 10분 정도만 더 시간을 연장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답변자들은 꼭 답변해야 될 내용만 좀 핵심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의견을 좀 청취하는데 더 시간을 할애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프로에 계신 교수님들이나 직원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 중에 질문하시고 싶은 계세요?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질문하시고 싶은 분 계시면 저쪽에 마이크를 좀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만 소속과 성함을 좀 말씀하시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융합보안학과 이완희 교수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 포럼을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들이 있어서 그거를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교육 플랫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그 많은 그 대학들에서 앞다퉈 그 새로운 온라인 교육 플랫폼들을 개발을 했고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는 그 구축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동국대학교에서도 오픈형, 개방형 온라인 그 학습 플랫폼을 개발한다고 해서 구축한다고 해서 기대가 매우 큽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4가지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먼저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클래스 플랫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새로운 플랫폼이 구축이 된다라고 하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요. 그리고
아마도 이게 구축이 되면 교수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될 텐데 여기에 따른 이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타 대학하고 이제 비교인데요. 타 대학에서 구축하고 있는 그런 교육 플랫폼하고 동국대학교 미래 그 융합교육원에서 구축한 위드 캠퍼스라는 그것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유드림스랑 드림패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과의 어떤 연계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네 가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우리 문성국 예, 예. 이에 대해서는 저기 정보처에 문상국 팀장님 와 계시니까 문상국 팀장님께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정보운영팀 문상국입니다. 먼저 교수님이 첫 번째 질문은 E클래스하고 지금 새롭게 구축하는 개방형 플랫폼이 뭐가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대학의 E클래스는 2008년도에 도입돼서 오프라인 수업을 지원하는 수업 보조 시스템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계속적으로 폐쇄형으로 되다가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강의가 활성화되면서부터 웨백사 연계를 통해서 그나마 성공적으로 일시적인 대응을 했는데, 학생들은 이나 교수님들은 이에 대해서 불만도 많고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수업 보조 시스템의 역할에 흔히 말해서 LMS의 기능을 다 못한다는 이런 단점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이 기본적으로 이 E클래스의 문제가 뭐냐면 아다시피 학사과정 틀에 딱 맞춰져 있어가지고 일정 관리나 그리고 있는 게시판 형태의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되어 왔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교수님과 학생들 사이에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부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새롭게 생성된 교육에 있는 방법인 프리트 러닝이니 아까 LB 같은 것들 또 지원을 블렌디드 러닝을 지원을 못하는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이 추진하는 이런 오픈형 플랫폼은 기존에 있는 교과 과정 틀을 벗어나서 이제부터는 순수하게 교육 콘텐츠 자체를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우리 대학만이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자유롭게 생산하고 또 수요자가 제한이 없이 기존에 우리 학교에 있는 구성만 들어가 있는 것을 모든 구성원들에 확대해서 모두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뭐가 이점이 있는가? 기본적으로 이게 대학 이제 학생과의 물론 많은 이점은 있지만은 가장 저희들이 추구하는 게 교수와 학생과 학생 간의 다각화된 실시간 소통을 좀 중시하게 이렇게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타 대학에 있는 AI 조교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기본적으로 일상적인 질문 그리고 중복되는 질문은 AI 조교가 이렇게 대답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AI 있는 빅데이터 분석 기능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축적되어 있는 이런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서 학습 지도 관리에 이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생은 성취 정도를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자기가 스스로 학습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학습 효율하고 참여도를 계속해서 증가시킬 것 같고요. 교수님들 측면에서 보면 가르치는 학생들의 학습 상황을 계속 이래서 실시간으로 계속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외에 내가 답변하는 것 외에 충분히 AI 조교가 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교수님들은 강의 내용의 질만 책임을 지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아주 사소한 이점이 될 거고요. 그리고 타 대학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금 온라인 학사 제도가 개선되고 또 혁신용유대학 지원 사업이 되고 또 가장 중요한 에듀테크 기술이 발달되면서부터 대학이 가진 고급적인 강의를 바깥쪽으로 타인과 같이 공유하자는 개념으로 이렇게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연세대학의 르나스하고 카이스트가 이런 기본적으로 교내에 있는 구성원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자원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이런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대학뿐만 아니고 타 대학이 계속해서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미융원에서 구축한 미다스는 교내 구성들이 똑같은 교육 플랫폼 맞습니다. 단지 이 교육 플랫폼은 평생 교육 과정을 위한 지원하는 하나의 세부적인 교육 과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걸 더 확대해서 저희들이 구축하는 거 안에 포함시킬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새롭게 구출될 동국대학교 개방형 온라인 시스템은 기존 E클래스에 제공하던 그런 교육과정 지원 플러스, 그리고 대학은 온라인 석사과정 플러스, 그리고 취업 창업 관련 기타 비교과 과정 플러스, 그리고 유드림스하고 드림패스를 연계를 통한 교과 비교과 교육 콘텐츠 이수 통합 관리 플러스 미용원에 있는 위드 캠퍼스에 있는 이 제공된 평생 교육과정 콘텐츠를 플러스, 그리고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과정까지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이런 플랫폼을 구축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우리 대학이 불교 종립대학교로서 근학 이념을 가지고 다른 타 대학에 비해서 근학 이념이 구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근학 이념을 토대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보다는 어떤 콘텐츠를 서비스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콘텐츠를 중심으로 우리가 아까 만든 에너자이 동국을 넘어서 글로벌라이저 동국을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저희들의 꿈입니다. 예, 문팀장 그 정도면 아마 답변이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자율혁신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이 굉장히 시급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미 선도 대학은요,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동국교육혁신의 기술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이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가용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3개년 계획 중에 마지막 3차년도에 이 사실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아쉬운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걸 좀 땡겨야 되는데 교육부가 주는 1년 한 57억 정도 돈 가지고 이게 우선순위 정해가지고 이렇게 쭉 사업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우리 차세대 드림스 구축하는데 1년에 15억씩 투자되는 바람에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을 위한 개방형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위한 이 투자는 마지막 3차년도에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아쉬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든 간에 3차년도에는 완성이 됩니다. 근데 아마 그때쯤 되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가 너무 대응이 늦다라고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이 온라인 교육 플랫폼은 시급하게 구축이 돼서 여러분들이 공유하는 교수와 학생이 같이 공유하는 아마 이런 교육적 인프라로 아마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과 연계해서 지금 우리 오늘 나왔던 아젠다 중에 동국 메타버시티 이 지금 플랫폼 구축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국 미래 비전 2040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 교육 영역에 아젠다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이 메타버시티 관련된 아젠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리 직교과 유재강 교수님이 참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재강 교수님이 오늘 여기 참여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유재강 교수님한테 동국 메타버시티 이 플랫폼 어떻게 하면 잘 구축할 수 있는지 한번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체육교육과 유재강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아무튼 그 고등교육을 메타버스에서 운영하고 메타버시티라고 하는 이름으로 추진하는 것은 대단히 인상적이고 흥미로운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발표해 주신 내용 들으면서 다른 핵심 과제들 대비해서 좀 세부적인 내용,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아직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메타버시티가 잘 운영되려면 그 학습자 경험이나 강의 운영, 모형 같은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에 대한 대단히 디테일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그 방금 전에 소개해 주셨던 원격 교육 플랫폼하고는 또 다른 성격의 그런 교육 플랫폼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조금 질문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동국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기보다는 상용화되어 있는 플랫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는 게 합당할 것 같은데 그 좀 수동적으로 그냥 나와 있는 플랫 솔루션 중에 선택하는 것보다는 그 플랫폼 서비스 제공 사업자와 동국대학교가 협업을 하면서 우리
대학의 수요에 맞는 요구에 맞는 그런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렇게 연결되어 있거나 협력이 가능한 플랫폼 사업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 질문은 우리 CTL의 한송희 연구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네, 한 교수님 네, 부탁합니다. 네, 거죠. 네. 네, 유재강 교수님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메타버스 관련된 기술이요, 아직 그 완성 단계가 아니거든요. 정말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국가 차원에서도 디지털 뉴딜 2.0 정책을 통해서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술들에 관련된 그 R&D 연구를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또 교육부 차원에서도 아까 파워포인트에서 보셨지만 이 메타버스를 미래 교육의 뭔가 게임 체인저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당장은 사실 메타버스 관련된 기술이 막 그렇게 완벽하진 않지만 최소한 1, 2년 안에는 정말 어마무시한 그런 메타버스 기술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가 교수 학습이 그런 가능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추후에는 사실 이제 뭐 싱글 로그인을 통한 뭐 이클래스와 이캠퍼스와 메타버스의 연동이라든지 아니면은 학생들의 그런 디지털 로그 기록을 통해서 학습자들의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플랫폼 구축에 조금 힘을 쏟을 예정이고요. 사실 많은 대학에서 현재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기존에 상용화된 이프렌드나 뭐 제페토, 잽 같은 그런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물론 학교도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당장 어떤 상용화된 플랫폼을 딱 결정해서 사용하겠다라기보다는 저희는 조금 다양하게 지금 현재 국내외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 업체를 컨택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개방적으로 상용화된 플랫폼으로 갈지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구축할지는 조금 더 고민해보고 탐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은 지난 2월, 3월이죠. 3월에 이미 교육부에 우리 동국대학 그 자율혁신 계획의 대표 브랜드 사업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교육부에 우리 동국대학교 향후 3년의 교육혁신의 대표 보면은 브랜드 사업으로 이걸 진행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아마 우리 구성원들 의견들을 좀 수렴하고 그야말로 대표 사업으로서 성공적으로 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지를 아마 모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저 기술적 기반에 관련된 메타버시티, 그다음에 개방형 온라인 플랫폼 구축 관련된 뭐 기본적인 질문들은 아마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교육신센터에서 지금 설계한 후반견인 모듈 트랙형 전공 교육 과정을 이제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약속이 조금 수정돼야 될 필요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미 우리 학교에서 지금 경영대학은 경영교육 인증, 글로벌 인증을 받고 있고요. 공과대학은 공학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범대학은 또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보면은 교육 과정이 표준화돼 있어요. 그다음에 사회과학대학의 사회복지학과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은 표준화된 법정화된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됩니다. 사실 이런 등 과정에서 교육신센터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이 모듈형 트랙 이 전공 교육 과정이 과연 보편적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사범대학에 교수님 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김동환 교수님 혹시 오늘 참여하고 계십니까? 우리 김동환 교수님께서 과연 지금 교육센터에서 발표한 후반견인 모듈형 트랙 전공 교육 과정이 사범대학에서는 과연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관점에서 한번 의견을 한번 좀 피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수학교육과 교수 김동환입니다. 예, 오늘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희 사범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등 교원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으로서 전공 교육 과정을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세세하게 이제 지침을 주고 있어서 거기를 따라야 되고요. 또 주기적으로 굉장히 엄격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전공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유연성이 굉장히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또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절대 다수의 학생들이 임용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요 기반의 교육 과정의 측면에서도 학생들의 수요에 따른 임용 시험과 관계된 위주의 교육 과정을 제공할 수밖에 없고요. 또 이러한 상황에서 또 학교의 제한적인 이런 자원과 인력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트랙을 일률적으로 전 학과들이 몇 개씩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한을 주면 학과에 따라서는 좀 비효율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좀 이제 좀 검토를 하실 때, 실제 진행을 하실 때 좀 유연하게 이런 이렇게 집행을 하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은 김에 또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 부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사범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범대 평가 또 전공 인증 같은 거를 받고 있는데요. 이게 교육혁신처에서 교육혁신센터에서 전공 교육과정 인증 프로그램으로 이제 전공교육 전공 교육 질 관리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여러 인증과 서로 중복되는 내용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서요. 뭐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해서 좀 간소화해 주시면 좀 행정 부담도 좀 줄어드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건 아무래도 실무적인 좀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혜미 센터장님께서 효과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센터장님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수님 질문 감사합니다. 좀 교육혁신센터의 김영민입니다. 사범대학의 특수성은 모든 분들이 다 이해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 학교 사범대학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입학하는 학생들이 거의 대다수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 모든 학생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지만 혹시 그 안에서도 이 적성 문제라던가 아니면 막상 입학을 해보니 또 다른 분야에 대해 관심 있는 학생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범대학의 예를 들어 사범대학을 예를 들면 사범대학이 일률적으로 이게 무조건 3개 학과 이상, 3개 트랙 이상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저희가 강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저희가 이제 안으로 드린 이 숫자 뭐 36학점 이상, 뭐 3개 트랙 이상 이건 기준이긴 하지만 이걸 저희가 무조건 강제한다기보다는 유연하게 앞으로 이제 방향성을 좀 설계할 예정이고요. 다만 이제 수학교육과 교수님께 수학교육과 교수님이시니까요. 수학교육과 안에서도 이제 수학 선생님이 되기 위한 트랙은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요. 하지만 다른 학과랑 혹시 연계해서 수학을 기반으로 한 어떤 새로운 사회 진출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지 않을까를 좀 학생들과 졸업생들과 같이 좀 고민을 해주시고요. 그런 의견을 꼭 청취해서 그 어떤 그 학과 내의 그 교육 과정을 한번 재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모듈 트랙형 교육 과정을 만드는 첫 번째 취지는요. 어쨌든 학생들이 사회 진출할 때 기존의 전공 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그 전공 교육 과정이 학생들의 사회 진출하는 수요에 얼만큼 좀 지원해서 도와줄 수 있는가를 학과 학생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 졸업생들이 고민하고 하면 우리 교육 과정 전체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하고 한번 재설계를 해보자는 취지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 교수님들께서 이거랑 같이 한번 좀 학생 졸업생 의견들도 같이 해서 좀 그런 교육과정 전반에서 좀 고민을 해주신다는 취지로 좀 이렇게 받아들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 전공 인증 제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에이스 사업을 시작하면서 거의 한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모든 그 전공들이 거의 이제 인증을 한 번씩 받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그 인증 제도 올해 좀 연구를 해서 좀 인증 제도 자체를 좀 의무화할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교적 확산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공학 인증을 받고 있는 공과대학 학과들, 그다음에 글로벌 경영학 인증을 받고 있는 경영대, 그다음에 그 사범대 같은 경우는 그 약학 교육 인증받는 약학대학 같은 사실 그 전공 인증 제도에서 좀 제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범대학은 매년 이제 그 교원 양성기간 역량 진단 평가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까지 사실 이제 그 교원 정원을 좀 감축하기 위한 수요를 감축하기 위한 이런 평가 위주로 됐는데 만약에 이 진단이 하나의 그 인증제 형식으로 만약 변화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좀 같이 고민을 하고 그 사범대학 교수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 인증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범대 같은 사례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예외를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충분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선생님, 뭐 그 정도면 답변이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윤재영 학장님이 제가 10분까지만 한다고 하니까 좋은 프로그램 더 좀 진행하면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우리 퇴근해야 되는 직원 선생님들 고충도 우리가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뭐 끝장 토론은 할 수 없는 거고요. 마지막 질문 한 사람만 더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시고 싶은 분 계세요? 질문하시고 싶은 분? 한 분 안 하면은 안 끝낼 생각도 있는데요. 한 분만 누가 좀 나눠 주시겠어요? 없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오늘 사실은 이제 총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이제 길게 하는 바람에 원래 한 50분 정도 시간이 할애돼서 여러분들 질문을 받고 조금 더 중지를 모으려고 하는 이런 시간을 확보를 했었습니다만은 시간이 좀 빠듯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소개했던 이 자율혁신 계획은 이미 5월 20일까지 교육부에 이제 계획을 제출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교육부가 지원하는 대학신 지원 사업에 예산이 서포트되는 그야말로 실행이 약속돼 있는 이런 어떤 그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 이게 학생을 위한 것이고 교수님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여러분들 의견을 계속 수렴해서 동국대학의 미래 교육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인프라를 깔고 또 이 교육 과정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런 활동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사업이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여러분들 의견을 끊임없이 계속 수렴해서 반영하고 활용해야 되는 아마 이런 활동이 수반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미처 피력하지 못한 의견이 있으시다 한다면은 앞으로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면은 본부가 계획하고 있는 이 교육 활동이 그야말로 여러분을 위한 그리고 우리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이런 훌륭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동국 미래교육포럼 5번째 이 포럼에 끝까지 참여해 주신 우리 교수님, 직원,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5번째 동국 미래교육포럼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본부 일이 복잡하게 바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성격적으로 이 포럼을 준비해 주신 교육신처 교육센터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제5회 동국 미래교육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